안녕하세요. 근거 있는 투자를 지향하는 송도투자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대형 호재 중 하나인 워터프론트 사업에 대한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워터프론트 사업과 관련해 투자해볼 만한 아파트도 추천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랄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워터프론트는 언제 완공될까요? 지금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한때는 공사가 중단되다 못해 사업 폐기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던 것을 아시나요? 우선 워터프론트 사업의 전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1-1단계는 송도 609 인공호수와 서해를 연결하는 남측면 결수로를 조성하는 공사로 구간거리로는 0.93km입니다. 1-2단계는 609 호수와 아암호수를 연결하는 북측형 결수로 조성 공사로 구간거리는 1.03km입니다. 다음 1-3단계는 송도 1109를 관통하는 수로 조성 공사로 구간거리 4.98km입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는 남측수로 조성과 해양레저시설 구축 공사로 구간거리 5.73km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이렇게 총 4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 각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사업과 1-1단계, 그리고 1-2단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드린 후 1-3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터프론트 사업은 2012년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용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송도는 부동산 개발과 연계하여 국제업무,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 산업 위주의 개발 방식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유럽발 금융위기 등 국내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 유치 환경이나 경제활동 유입 인구 그리고 도시가치 상승 면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됐죠.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도시를 브랜딩화하자, 그리고 쇼핑, 레저, 관광 등 서비스업을 강화하자는 의지를 갖고 해당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014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본계획은 송도 지역의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의 친수 환경을 조성하고 해양 관광 및 레저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계획은 송도 6809 내 바닷물 유입을 통한 친수 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송도 1109의 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이 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18개 단위개발 사업지구의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명칭을 송도국제도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에는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C의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로 노선 변경 및 토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용지별 위치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과 변경을 통해 송도국제도시는 해양 관광과 레저, 문화 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 개선과 도시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조로운 출발을 했지만 넘어야 될 고비들도 많았습니다. 2015년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의에서 일부 구간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신규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구체적 사유가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송도 워터프론트 1단계 사업의 편입비용 비율 BC 이 0.739로 나타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해수재난 예방과 관련된 방제 기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한 방제적 측면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넘어야 될 고비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사업비 누락이 지적됐으며
기본계획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기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송도 11공구의 호수 및 부지 공사비, 교량 기반시설 비용, 그리고 수로 조성으로 인한 부지 잠식에 따른 기회비용 등 총 6,940억 원 상당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 계획이 9천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대략 6,940억은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로 인해 사업의 총 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었고 경제성 평가에서도 왜곡이 발생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죠. 이렇게 연이은 악재와 함께 인천시의 재정 상황도 좋지는 않았기에 워터프론트 사업이 어려워졌고 2016년 10월에는 송도 주민대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주요 골자는 송도 부지를 매각한 대금이 송도 개발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전 구간 타당성 조사 실시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재조사에서 B시갑 0.739로 사업성 부족 판정이 났습니다. B시값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 편익을 총 비용으로 나눈 값인데요. 특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B시값이 1보다 크면 사업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의미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B시값이 1보다 작으면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는 의미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인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의 B시값이 0.739로 나타난 것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에 대한 결과로 2018년 8월에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1단계 사업의 축소가 결정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의 축소 내용은 초기 계획과 달리 수로 폭을 기존 60m에서 40m로 수심을 4.55m에서 2.53m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송도 주민들은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청원과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올대송도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 연수구청장 등이 참여하여 워터프론트를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축소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에 워터프론트 1-1단계에 해당하는 0.93km가 착공되었고 2020년 5월에는 1-1단계가 준공되어 609 인공호수와 바다가 연결되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워터프론트 1-1단계 최종 준공 및 운영이 개시되었고 2023년 8월에는 1-2단계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1-2단계는 609 호수부터 아암호수를 연결시키는 총 1.03km 구간에 해당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 1-2단계의 공사 중에 우회도로 설치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우회도로는 북측 연결수로 설치 공사 시 시민들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10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늦게 공사가 시작된 만큼 지연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부터 609 유수지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설공사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호수 밑에 땅을 파내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수심 2.5m가 확보되어 보트나 요트 등의 해양 레저 관련 선박이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27년 2월에 1-2단계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남은 구간의 추진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 여부에 따라 최종 완공 시점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워터프론트 1-3단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2021년 8월에 1-3단계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100억 원으로 이 단계에서는 11공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로와 함께 20개의 교량이 건설되어 동서 방향의 도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1-3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잠시 중단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25년 말까지는 설계 용역이 끝나고 26년도에 착공해서 이르면 27년 말이나 28년 초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터프론트 2단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2024년 하반기에 환경부와의 전략환 경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해수부와의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해수부에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2025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고 시 2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착공 일정이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착공 이후 약 3년 후 완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착공되더라도 2028년도 완공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짐작됩니다. 이렇게 워터프론트 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드리자면 1-1단계는 완료, 1-2단계는 2027년 완공 예상, 1-3단계는 중단, 2단계는 진행이 되고는 있으나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도의 미래가 걸린 만큼 주민들과 정책 결정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궁금하셨던 워터프론트 사업과 관계된 유망한 아파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단계와 2단계는 중단되거나 사업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1-1단계와 1-2단계 주변 아파트를 추천드리며 특히 인천아트센터부터 디에트르 시그니처뷰까지의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크게 3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더샵 송도 아크베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디에트르 시그니처뷰인데요. 모두 지하철 역세권이며 워터프론트 1-2단계가 완성될 시 모래사장이나 트램폴린, 그물쉼터, 태양광 LED 블록, 버스킹 공간 등 다양한 컨셉의 장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달빛축제공원과도 인접해 있어서 펜타포트락 페스티벌이나 송도 맥주축제 등 연중 있을 다양한 행사들로 인한 외부 인파들이 한 번씩은 거쳐갈 명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의 진행 과정과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자와 개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송도 및 인천 지역의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거 있는 투자를 지향하는 송도투자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대형 호재 중 하나인 워터프론트 사업에 대한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워터프론트 사업과 관련해 투자해볼 만한 아파트도 추천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랄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워터프론트 사업은 2012년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용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송도는 첨단 지식산업 중심으로 개발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죠.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도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워터프론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본계획은 송도 지역의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의 친수 환경을 조성하고 해양 관광 및 레저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계획은 송도 6809 내 바닷물 유입을 통한 친수 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송도 1109의 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이 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18개 단위개발 사업지구의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명칭을 송도국제도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에는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C의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로 노선 변경 및 토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용지별 위치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과 변경을 통해 송도국제도시는 해양 관광과 레저, 문화 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 개선과 도시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조로운 출발을 했지만 넘어야 될 고비들도 많았습니다. 2015년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의에서 일부 구간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신규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구체적 사유가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송도 워터프론트 1단계 사업의 편입비용 비율 BC 이 0.739로 나타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해수재난 예방과 관련된 방제 기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한 방제적 측면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넘어야 될 고비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사업비 누락이 지적됐으며 기본계획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기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송도 1109의 호수 및 부지 공사비, 교량 기반시설 비용, 그리고 수로 조성으로 인한 부지 잠식에 따른 기회비용 등 총 6,940억 원 상당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원 계획이 9천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대략 6,940억은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로 인해 사업의 총 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었고 경제성 평가에서도 왜곡이 발생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죠. 이렇게 연이은 악재와 함께 인천시의 재정 상황도 좋지는 않았기에 워터프론트 사업이 어려워졌고 2016년 10월에는 송도 주민대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주요 골자는 송도 부지를 매각한 대금이 송도 개발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전 구간 타당성 조사 실시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재조사에서 B시값 0.739로 사업성 부족 판정이 났습니다. B시값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값인데요. 특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B시값이 1보다 크면 사업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의미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B시값이 1보다 작으면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는 의미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인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의 BC값이 0.739로 나타난 것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에 대한 결과로 2018년 8월에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1단계 사업의 축소가 결정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의 축소 내용은 초기 계획과 달리 수로 폭을 기존 60m에서 40m로 수심을 4.55m에서 2.53m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송도 주민들은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청원과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축소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